밤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많은 남성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의학에서는 밤의 문제를 기능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흐름을 봅니다. 혈류가 제때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가고 있는지, 밤은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은 의지로 버틸 수 있어도 밤에는 몸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밤에 약해졌다면 그건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혈류가 이미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 신호를 기능의 문제로만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잘못 잡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의 문제를 기능이 아니라 혈류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혈류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신호부터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밤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혈류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몸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밤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몸이 이제는 시간이 더 필요해지거나 반응이 약해졌다면 그건 기능이 아니라 혈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단의 변화입니다. 손발이 예전보다 차가워졌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류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회복의 변화입니다. 낮 동안 크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밤이 되면 몸이 쉽게 지치고 우리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진다면 혈류가 회복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각각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다 나이 탓이지 라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신호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제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먼저 약해지는 겁니다.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더 지나고 나서 문제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왜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지, 그리고 혈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오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에 문제가 느껴지면 많은 남성들이 가장 먼저 붙잡는 건 기능입니다. 이게 잘 되느냐? 예전만큼 반응하느냐? 하지만 기능에만 시선을 고정할수록 혈류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능을 의식하는 순간 몸은 자연스러운 흐름보다 긴장과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류는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기능에 집착하면 몸은 계속 잘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완되기보다 오히려 수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장 반응을 얻으려고 자극을 더하거나 서두를수록 밤의 문제는 더 고착되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흐름을 보지 않고 결과만 붙잡는다고 표현합니다. 결과는 흐름이 만든 것이지 흐름 없이 결과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에 그래서 혈류 회복의 첫걸음은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지, 호흡이 깊어지는지, 몸의 말단까지 따뜻함이 돌아오는지, 이런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야 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회복의 방향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혈류는 어떻게 회복되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혈류를 힘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혈류는 길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혈류 회복의 핵심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 혈관은 압박을 받으면 닫히고 몸이 편안해지면 열립니다. 그래서 혈류 회복의 출발점은 흥분이 아니라 이완입니다. 이완이 시작되면 호흡이 깊어지고 천이 올라가고
말단까지 따뜻함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혈류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류를 회복할 때 항상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둘째, 순환을 방해하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회복을 도울 리듬이 일상에 들어와 있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혈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류 회복은 특정 부위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해야 하면 왜 혈류 회복이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혈류를 막는 습관과 혈류를 살리는 방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류는 특별한 순간에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속에서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혈류를 가장 쉽게 막는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긴장시킨 채 쉬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호흡은 얕아지고 몸은 계속 버티는 상태에 머뭅니다. 이런 상태가 낮 동안 이어지면 밤이 되어도 몸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혈관은 이완될 틈을 얻지 못하고 혈류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회복을 방해하는 밤의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생활, 과도한 자극, 잠자기 직전까지 몸을 깨우는 행동은 혈류 회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때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혈류를 살리는 방향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자주 풀리는 시간을 하루 안에 만들어주는 것,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몸을 내려놓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어깨와 턱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이런 변화가 자주 반복될수록 혈류는 조금씩 자기 길을 되찾습니다. 혈류 회복은 한 번의 큰 노력보다 작은 이완이 자주 반복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방향을 유지하면 몸은 서서히 밤에 반응하기 좋은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생활의 방향을 유지했을 때 실제로 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류의 방향을 바꾸면서 밤이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55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예전 같은 반응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능 문제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면 쓸수록 몸은 더 긴장했고 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며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잘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낮 동안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린 것, 호흡을 깊게 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분이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이 말이었습니다. 밤에 몸이 전보다 덜 급해졌습니다. 다음은 62세 박 씨입니다. 이분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살펴보니 하루 종일 몸을 긴장시킨 채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는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에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밤에 몸을 깨우는 습관을 줄이고 잠들기 전 몸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준비되는 느낌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하겠냐며 처음부터 체념에 가까운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류를 막는 습관을 하나씩 줄이고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자 하루의 컨디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밤이 바뀌니까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세 분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고 기능을 확인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리 대신 몸이 스스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혈류는 명령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혈류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오해와 마지막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혈류 관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혈류는 자극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혈류는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완에 반응합니다. 자극이 강해질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혈관은 오히려 다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밤에만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밤의 상태는 하루 전체의 결과입니다. 낮 동안 몸이 풀릴 틈이 없었다면 밤에만 바꿔서는 흐름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빨리 좋아져야 정상이라는 기대입니다. 혈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서두를수록 몸은 다시 긴장하고 흐름은 더 멀어집니다. 한의학에서 혈류 회복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는가, 손발이 조금 더 따뜻해졌는지, 호흡이 깊어졌는지, 잠자리에 들 때 몸이 덜 바쁜지,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수록 혈류는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혈류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태도에서 몸을 풀어주는 태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 기준만 놓치지 않는다면 밤의 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약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이 망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밤의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혈류의 문제라는 것. 혈류는 억지로 끌어올릴수록 더 멀어지고 몸이 편안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풀어주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밤에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혈류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둘째, 기능에 집착할수록 혈류는 더 막히기 쉽다는 것. 셋째, 혈류 회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방향에서 결정된다는 것. 이 기준만 놓치지 않아도 몸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밤에 몸이 덜 급해지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혈류가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50대 이후에 몸을 관리한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선택이 내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혈류는 다시 흐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50대 이후 남성들이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밤과 일상을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